얼마 전 도쿄 하늘에서 멋진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행운의 무지개 구름이라 불리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채운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인데다가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옛부터 좋은 일이 있을 징조라 여겨졌는데요. 한 일본 시민에 의해 촬영된 이 모습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일부는 개인적인 소원을, 일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려는 징조다 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고 각국의 외신, 네티즌들에 의해 빠르게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일본인은 겁에 질린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대피해야 한다. 최근 일본 열도를 온통 뒤숭숭하게 만든 소동이 있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미우라시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관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8시경부터 가스 냄새가 난다, 뭔가 타는 냄새가 진동한다 등의 신고가 150건 정도 접수됐음을 밝혔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냄새는 일본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요코스카시의 북서쪽에 있는 드시시에서도 제보가 속출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전문가는 유조선 운항으로 인한 배기로 냄새가 퍼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10분 정도면 사라진다. 이만큼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시간 냄새가 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요코스카시의 해상보안부 또한 선박에서 냄새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토대로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을 확인한 결과 냄새와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몇 주가 지나도록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지진이었죠. 리스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연구센터의 다카하시 마나부 교수는 미우라 지역에서 감지된 냄새가 반반 균열 시 발생하는 냄새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라며 실제 지진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 같은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닥쳐올 지진은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 만큼 거대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그저 하나의 미스테리한 해프닝으로 잊혀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날 무렵 갑자기 도쿄 하늘에 이 같은 무지개 구름이 나타났고 이에 관련 전문가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있었던 사건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일본에 무지개 구름이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 전날인 8월 1일 관련 이슈로 온통 떠들썩할 무렵 야후에는 무지개 구름이 나타났다는 뉴스가 메인에 걸렸는데요.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길조라 여기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충격적이게도 정확히 3일 후 후쿠시마에서 진도 5규모, 동경 3규모의 긴급 지진 속보가 발령됐습니다. 원래는 이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었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러 낮춰서 발표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채운이 나타난 직후 발생한 대규모의 지진,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괴담이다. 지진 발생을 미리 알려주는 구름 따위는 없다 라는 것이 학계의 공식 입장임을 전했습니다. 또한 특이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지진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일관성이 없다 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동물들이 보내는 신호, 그 중에서도 특히 해양 생물들의 이상 현상은 학계에서도 지진 전조 현상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2001년 히로시마 지진 발생 2주 전 고래 171마리가 해안가로 떠밀려온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지 지진 당시에도 107마리의 고래가 남부 해변에서 집단 폐사하기도 했었죠. 과학자들은 지구 전자기장 떨림에 민감한 고래의 특성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 분석했고 비슷한 사례로 심해에 살고 있는 산갈치가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면 지진 발생 확률이 높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왕 산갈치는 대표적 지진 전조 현상으로 알려져 왔는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 대왕 산갈치가 발견된 것과 관련 해저에서 발생한 지각 변동에 의해 해류가 변화하고 그 영향으로 해수면 근처까지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라는 과학적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이들은 또 한 번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냈었죠. 당시 N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오즈시 해안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된 이 산갈치는 그 크기가 무려 366cm에 달했고 꼬리 지느러미 일부가 잘려져 나간 것을 감안하면 훨씬 거대한 크기였음을 추정했습니다. 무서운 건 이번 건의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해안에서 발견된 13번째 산갈치라는 사실이죠. 이로써 정체불명의 가스냄새, 무지개 구름까지 최근 일본에서 관측된 지진 전조 현상만 총 3가지가 목격된 상황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시민들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지진을 경험했었는데 정말 무서웠어. 하루 종일 온 도시가 계속 흔들리고 지하철도 멈춰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 또 벌어진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다. 우선 물 그리고 빵, 가능한 한 유지와 타올이라. 갖고 있는 현금 모두 집 밖으로 뛰쳐나오기 전에 챙겨서 나와야 한다. 이번에 올 지진은 정말 심상치 않아. 제발 이번 말은 아니길. 이번 지진은 최소 몇 조엔 규모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아직 코로나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걱정하지마. 상갈치가 해변으로 나오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무조건 지진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 괜히 겁먹지마.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도 없이 무지개 따위가 생겼을 리 없잖아. 이건 분명히 굉장한 무언가가 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라고. 며칠 전 이상한 가스 냄새도 그렇고 너무 불안해. 저망할 구름이 도쿄에서 발견됐으니까 이번엔 도쿄를 덮칠 생각인가. 하일리히 법칙에 따라 모든 것들이 곧 다가올 지진을 예고하고 있어.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도망갈 준비를 마친 상태야. 텐트랑 배낭이랑 캐리어까지. 최소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통조림까지 사놓은 친구들도 있다. 그때는 비웃었지만 지금은 왜 현명해 보이는 걸까? 분명 아베는 뭔가 알고 있는 눈치야. 제발 이번만큼은 시민들에게 뭐든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지진은 코로나 따위와 비교도 안 된다고. 고작 물고기 몇 마리가 나타난 정도면 우리가 이런 호들갑을 떠들지는 않겠지. 지금으로서 제일 안전한 곳은 최대한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야. 살고 싶다면 당장 이사갈 준비를 하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호주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1화 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앞서 1기 헬스는 지난 7월 말 미래형 장갑차 레드100의 호주 레드100은 호주 장갑차 사업의 최종 2개 후보에 올라 시제품 1대가 호주로 향하기 전 출정식을 가진 것이다. 호주 육군에게도 형 장갑차 사업 규모는 5조 원에 달한다. 우리 국산 무기들이 호주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호주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초 2020년 국방전략갱신과 2020 국방구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10년간 2,700억 호주 달러의 국방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10년간 매년 22조 원대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셈이다. 호주는 우리와 달리 가까운 곳에 북한과 같은 현존 위협이 없는 나라다. 그렇다 보니 정규군 총병력도 약 6만 명에 불과하다. 육군 2만 9천여 명, 해군 1만 5천여 명, 공군 1만 4천여 명이다. 예비군도 2만 7,400명 정도다. 한국군 총병력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금년도 국방비는 32조 원으로 우리 국방비의 60% 수준이다. 호주군의 전력 증강 계획 세부 내용을 보면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뺨칠 정도다.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 사이버 분야까지 방어용은 물론 장거리 공격용 무기 도망라돼 있다. 향후 10년간 45주 5천억 원의 돈이 투입되는 육군 전력 증강이는 우리 K9 자주포와 레드100 장갑차가 들어있는 신앙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과 자주포 사업, 미국 제이브람스 전차 개량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해군에는 62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12척의 신형 공격용 잠수함을 비롯 캔버라 급강습 상륙함 2척, 호바트 급 이지스함 등을 도입해 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공군도 13조 8천억 원을 투입 F-35E 스텔스기 72대, 스카이 가디언 무인정찰기 전자전기 등을 도입한다. 호주가 도입 중인 F-35 숫자는 우리 공군이 내년까지 도입할 40대 보다 31에 남한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없는 호주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릴까?
호주판 국방백서인 2020년 국방전략갱신에 그 해답이 숨어 있다. 이 책엔 중국을 사실상의 잠재 적국으로 간주하는 표현이 들어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지역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들을 만든 것 등이 호주를 자극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호주의 정면 대응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중국이 호주의 최대 무역국이고 호주 수입 공산품의 25% 가중국산. 중국은 자국과 멀어지고 미국과 밀착하여는 호주를 길들이려고 집요한 유형 무형의 압박을 가했지만 호주는 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호주 혼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호주는 미국은 물론 일본, 인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사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구축한 전략까지 안보협의체 커드. 이들은 수시로 연합해상훈련 등 중국을 겨냥한 사국연합훈련을 벌이고 호주는 이른바 와이츠 일원이기도 하다. 와이츠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국 정보 협력체를 일컫는 영화에도 등장한 호주 내륙 파인 캐데미 호주 공동운영 대규모 감청 시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중국군 움직임 등을 감시한다. 이런 호주의 전략은 미중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 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과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르는 도광양회를 덕목으로 삼던 중국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전란 외교를 펼치고 있다. 설랑 외교는 중국의 인기 영화 제목인 전량에 빗대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중국 외교 전략을 지칭하는 말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동맹국들을 끌어모아 대중연합전선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미국은 코드의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를 이에 맞춰 미국의 대중연합전선 참여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마셜 빌링슬리 미 대통령 군축 담당 특사는 지난 28일 국내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깡패로 부상하는 걸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깡패라고 언급한 것이다. 다음 달에는 홈페이 오미 국무장관에 이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입항할 전망이다. 과거엔 우리의 이른바 모호성 전략에 대해 두 나라가 모른 척 넘어가주는. 하지만 이제는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에 서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을 팝니다. 두 강대국으로부터 양자태기를 강요받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의 생존 전략과 자세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 때다. 진격의 K9 자주포 김상현 논설위원. 싼 무기 K9 자주포의 한자를 자주 나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의미의 자주다. 역사적으로 배포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거나 인간이 끌어서 이동시켜야 했지만 자주포는 엔진을 갖춘 차량에 장착돼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런 이름이. 그래도 차량을 운전하는 건 인간인데 마치 포에 발이 달린 것처럼 의인화. 한 데서 장명가의 문학적 소양이 엿보인다. 자주포는 탱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역할은 다르다. 탱크가 최전선에서 직사포를 쏘며 돌격한다면 자주포는 후방에서 곡선으로 포를 쏘아 올린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자주포의 포신이 탱크의 그것보다 길고 크다. 한화 디펜스가 만드는 K9 자주포가 신음하는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호주가 최근 K9을 수입 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K9은 한국산 무기 중 유일한 세계 수출 1위 품목이며 2000년
이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을 만큼 압도적이다. 1위 비결은 가성비 탑.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도 비싸지 않다. 2위인 독일산은 일부 성능에서는 K9보다 낫지만 고장이 잘 나고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 1999년 납품을 시작한 K9이 처음부터 명품 자주 보였던 것은 아니다. 2010년 고장과 사고 납품 비리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에 회사 수뇌부는 문제가 된 장면들을 일일이 촬영해 회의를 열었다. 그가 만든 자주포가 사고를 내는 영상을 보고 속상해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임직원 80여 명이 사표를 냈고 전사적인 품질 관리 태스크포스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인 J.D. 파워의 분석 기법을 적용할 경우 K9의 2018년 사고율은 대당 0.1로 웬만한 고급 승용차 사고율보다 실제 K9에 탑승해보면 육중한 덩치의 궤도, 형바퀴로 도승용차만큼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완벽하게 하는 걸 체감할 수 있다. 개발자들의 희생도 있었다. 1997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화력 성능 시험을 하던 중 자주포 뒷문에 불이 나면서 내부에 있던 직원이 화상을 입고 숨졌다. 대포 소리에 청력을 잃은 개발자도 숱했다. 이런 역사를 알고 보면 K9의 가치를 1조 원이 2조 원이니 하며 돈으로 따지는 것은 경망스럽게 K9은 제조사와 120개 협력사 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열정의 결정체다. 그들이 쏟은 피와 땀 눈물의 형량을 헤아리는 건 시인의 영역이지만 거기에 경의를 표하는 건 인간의 몫이다. K9 자주포 독일산 엔진 국산화 추진 내년부터 5년간 750억 원. 방사청 산업부 방산부품 국내 개발 업무 협약 연말까지 과제 선정. 정부가 750억 원을 투입해 독일산인 K9 자주포 엔진의 국산화를.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방산부품 국내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기술 개발 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산업부는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 위주로 연말까지 기술 개발 과제를 추릴 계획으로 K9 자주포 엔진이 첫 사업으로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옥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는 군이 운용 중이며 이미 6개국에 수출 했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의 가치가 크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주포 엔진의 R&D가 시작되며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K9 자주포는 일화 디펜스가 1998년 독자 개발했지만 엔진은 독일 산을 사용하고 있다. 왕정 홍방사청장은 현재 검토 중인 K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 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된다며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방산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이 경쟁력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9 자주포 호주 육군도 뚫었다. 1조 원 규모 수출 쾌거. 일화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터키, 폴란드, 와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를 넘어 오세아니아에 도진출한다. 한화 디펜스는 세계적인 강대국 호주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K9 자주포는 국내 포함 전
세계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대한민국 대표 방산 수출 장비이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국방부는 3일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일화 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